부동산 등기법 첫 시간입니다. 자, 총칙 한번 봅시다. 등기부 나오고 등기기록 나오고 등기필 정보 요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부동산 등기의 대상 나오지요. 자, 1번에 소유권, 2번에 지상권, 3번에 지역권, 4번에 전세권, 5번에 저당권. 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등기를 해야 어떻게 돼요? 물권 변동이 성립합니다. 자,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나오는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시험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권리질권하고요,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자, 요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부기등기인데 요 권리질권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제가 시계를 뭡니까?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렸지요. 그러면 이게 동산입니다. 그러면 전당포에서 제 시계를 뭡니까? 돈 빌려주면 저 담보로 잡겠지요. 여기 질권입니다. 근데 이 시계를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자, 질권은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권리질권이 뭐냐 봅시다.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1번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이 1억입니다. 자,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자, 을인데, 자, 볼게요. 요 저당권자 을이 있지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합니다. 7월 20일 날 급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은행한테 찾아갔어요. 자, 병은행이 담보 없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을은 뭡니까? 20일 뒤에 갑한테 돈 받아주는 채권이 있지요. 그게 얼마예요? 1억이지요. 요걸 병은행한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립니다. 아까 우리가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는 거랑 논리가 똑같지요. 자, 그러면 1에 1 저당권 부 질권 등기합니다. 질권 등기하고 채권이 5천입니다. 5천이고 요때 채무자는 누구예요? 채무자는 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 하면 안 됩니다.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질권자가 병이 되지요. 병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질권 등기할 때 있지요.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 질권자고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자, 저당권 설정자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권자다? 저당권자가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권리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로 하고. 자, 여기 권리질권이고요. 8번에 임차권 나오지요. 자, 8번에 임차권 나오고, 자, 그 밑에다가 이제 함내권을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앞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이거는 뭡니까?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을 합니다. 성립요건주의인데, 자, 요게 임차권과 함매권은요,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과 함매권은 성립요건의 등기예요? 대항요건의 등기예요?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 봅시다. 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대해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수에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등기한 순수에 있지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르고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입니다. 자, 요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여기가 갑구가 있고요. 여기가 을구가 있습니다. 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죠. 자, 그러면 여기 순위 번호예요. 1번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2번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1번 C 명의로 전세권 등기, 2번 D 명의로 저당권 등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9번이 있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11번이 있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13번이 있고, 여기에 접수 번호가 14번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있지요. 요거 두 개. 같은 구지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르고 순위 번호에 따릅니다. 또 요거 두 개 있죠. 같은 구지요. 그러면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다? 순위 번호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뭡니까?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다른 구지요. 하나는 같구고 하나는 을구니까. 그럼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다? 순위 번호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번호에 한다? 접수 번호에 따릅니다. 자, 정리합시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르고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3번에 보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에 의합니다. 그리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선우에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 효력 발생 요건 나오죠.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자, 우리가요. 등기의 완료라는 개념이 뭐냐? 등기의 완료는요. 등기부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플러스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 여기 등기 완료가 돼요. 자, 등기 완료는 뭐라고?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 부호란 말은 뭡니까? 어느 등기를 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식별 부호를 기록했을 때 등기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완료된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효력은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지요. 접수 시기 있지요. 접수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접수 시기는 언제로 본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등기부 나오지요. 등기부의 종류입니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지요. 자, 우리 부동산은 이원화되어 있지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의 보존 및 관리 나오고 등기부는 영구 보존합니다. 자, 그 밑에 2번하고 3번 나오지요. 자, 요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도표를 한 그려 보겠습니다. 도표를. 자, 이렇게 도표를 그려 볼게요. 자, 여기에서 등기부와 부속 서류가 있고 여기에는 신청 정보와 부속 서류가 있어요. 부속 서류가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전쟁, 천재지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뭡니까?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에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습니다. 영장이 있는데 자, 우리요 원래 등기부는 반출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등기부와 부속서류 있죠. 전쟁 천지변은 반출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명령 촉탁 반출 안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와 부속서류 있죠. 요거는 전쟁 천지변, 법원의 명령 촉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다 됩니다. 다 되고 또 여기에서 봅시다. 요 등기부 있지요. 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있지요. 누구든지 뭡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대리인이 할 때는요. 대리 권한을 증명한 서면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부속서류하고 신청 정보와 부속서류 있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자,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자, 발급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은 가능한데 열람은 가능하지만 누구든지 가능해요. 뭐가 하셔야 돼요? 이해관계가 뭐 하셔야 된다? 있어야 합니다. 자, 뭐가 하셔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하는 거 있죠. 자, 요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가 뭐냐 볼게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있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옛날 말로는 뭐냐?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러면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뭡니까? 옛날 말로는 등기부 초본입니다. 근데 등초본 용에서 지금 사용 안 합니다. 지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두 개가 있어요. 다시.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말소대행까지 다 나오는 게 뭐예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그럼 현재 유효한 것 나오는 게 뭐예요?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사항 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두 번째는 지분 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세 번째는 현재 소유 현황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토지를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자, 공유로 샀는데 여러분,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자유롭죠.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요 C가 요 지분을 정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은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겠죠. 이거 5억만 샀으니까 C의 지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라고 해요. 그리고 지분 취득 이력은 뭡니까? 이 C가 지분을 전에 매매로 샀는가, 정유로 샀는가, 교환으로 샀는가, 과거에 어떻게 샀는가 이걸 보는 것이 뭐라 한다? 지분 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유관계만 나와서 뭐라 한다?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사항 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간혹가다 물으면요, 저당권의 현황에 대한 일부 사항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X죠. 저당권 여기 없잖아요. 소유권 이력이 없잖아요. 자, 그렇게 5가지 시험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뒷페이지 넣은 거 보면 물적 편성주의 하는 거 있죠. 등기부의 편성입니다.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뭐를 사용한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요. 다만 거기에 보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사용한다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구분 건물 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이지요. 자, 이렇게 5층 이상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요걸 뭐라 합니까? 한 동이라 합니다. 자, 요걸 뭐라 한다? 한 동이라 하고, 요 101호, 102호, 103호 있죠. 요걸 뭐라 한다? 전유 부분 합니다. 전유 부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해당 구분 건물 합니다. 해당 구분 건물. 여러분, 101호, 102호는 이 전유 부분의 뜻이 뭐냐? 전적인 내 소유죠. 전적인 내 소유입니다. 이걸 전유 부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는 공용 부분도 있지요. 공용 부분은 나하고 남하고 같이 쓰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공용 부분 더하기 두 개를 나누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과 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용 부분은 뜻이 뭐예요? 나하고 남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전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공동으로 쓰는 거죠. 같이 쓰는 거고 공동으로 쓰는 거죠. 전유부분과 다르죠. 그러면 구조상 공용부는 뭐가 있느냐? 복도, 계단, 옥상, 엘리베이터, 아파트 만들 때부터 구조적 공용이죠. 요걸 뭐라 한다? 구조상 공용부분 갑니다. 자, 그런데 구조상 공용부분 등기하실 수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규약상 공용부분은요. 규약으로 공용을 하자고 정해놓은 거예요. 타가소, 노인정, 관리실 이걸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등기됩니다. 요거 나중에 할 테니까 요거는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표제부에 등기하고 표제부에 뭘 기록하냐면요. 이 타가수는 전체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라는 뜻을 적어줘요. 요걸 뭐라 한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뭐를 적어준다? 뜻을 기록합니다. 뜻을 기록해요. 자, 그래서 요걸 한 번씩 시험 물으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잘 내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각구와 을구가 없는 등기부가 있을 수 있다. 맞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밖에 안 되니까 표제부밖에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동 건물에 뭐가 있느냐 하면 표제부가 있습니다. 자, 한동 건물 표제부, 한동 전체에 대한 사실이죠. 그럼 여기에 소재지번 적어주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전체를 적습니다. 사실을. 그러면 소재하고 지번을 적어주고 1층부터 5층까지 다 적어주죠. 사실을 적습니다. 요걸 뭐라 합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101호, 102호, 103호가 무슨 부분이다? 전유 부분이죠. 그럼 요 101호의 전유 부분에 뭐 표제부. 근데 여기는 101호의 구조와 면적이 나오죠. 여기에 주의할 게 있어요. 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여기에 소재 지번 적어주면 안 되겠죠. 이게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재와 지번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재와 지번을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각구, 을구. 또 여기에 102호의 표제부, 각구, 을구, 103호의 표제부, 각구, 을구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다? 15개가 있습니다. 자, 5층이니까 15개 맞잖아요. 자, 1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요. 이거 전부 다 있죠. 이거 전부 다를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이거 전부 다를 뭐로 보느냐? 1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자, 전부 다를 뭐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봐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못 지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03호에 대해서 있죠. 103호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전체 다 내줍니까? 이거 전체 다 내주면 어떻게 돼요? 저 뭡니까? 15층 아파트 그만 트럭 한 대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각구 얼굴을 뭐로 본다? 1등기 기록을 봅니다. 요거하고 다르지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등기 기록 구성 나오지요. 자, 표제부는 부동산 권리관계다, 사실관계다. 사실관계지요. 그 다음에 각구는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적습니다. 그래서 을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지요. 자, 그래서 우리 각구, 을구 두 개를 뭐라 합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보면 구분 건물 등기에 양식 나오지요. 자, 구분 건물 1번에 보면 구분 건물 등기로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자, 한동 건물 표제부 맞죠? 해당 구분 건물 전유부마다 뭡니까? 표제부 각구 을구를 두지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이제 됐고, 그다음 한동을 표제부는 한동의 사실을 적고 소재지번 나오지요. 근데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103호의 구조 면적 등이 나오지 소재와 지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지요. 안 나온다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면 대지권이 있는 경우 돼 있죠. 자, 요거는요. 우리 대지권은 우리 뒤에서 설명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데 잠깐 맛을 보면은요. 자, 봅시다. 대지권이란 말은요.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 103호를요. 이 103호를 을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갑이 이제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을이 아파트 사면서 있죠. 사면서 건물만 샀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지분만 산 거예요. 같이 산 거예요. 느낌이 딱 오죠. 같이 산 거지요. 그러니까 요 대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 한다?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요 토지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뭡니까? 대지에 관한 권리를 대지권 하는데 자, 요걸 등기를 어떻게 하냐? 자, 봅시다. 등기를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우리가 한동 건물에 뭐가 있다 했어요? 아까 표제부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부 얼굴이 있죠.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반복할 테니까 내용이 어려우니까 미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파트의 토지 등기부다 건물 등기부예요. 그 다음 아파트에 여기에 무슨 등기부가 있느냐?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자, 을구가 있는데 자, 한동건 표제부에 아까 한동에 사실 적은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적느냐? 한동건 표제부 요 밑에다가 뭡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적어요. 자, 여기에 뭘 적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연호를 적고 그럼 전유분의 표제부는 뭡니까? 103호의 구조면에 적은다 했죠. 여기에다 뭘 적느냐? 대지권의 표시를 적어요. 종류, 뭐 소유권 대지, 비율, 전체면 자기면적 나눠난 거 2월 10일 적습니다. 자, 여기 대지권 등기예요. 자,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 한동건물 표제부와 어느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합니다. 하고 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지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건물하고 토지는 따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토지 등기부에 여기에 소유권 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가 나와요. 이럴 땐 여기 건물 표시해 줍니다. 건물 표시해 주고 자, 요 건물에 지금 대지권 등기 됐죠. 그러면 요 건물에 대지권 등기 됐기 때문에 요 토지는 건물하고 따로따로 팔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기록하는 것이 대지권 뜻이 된 게 요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혹시 요거 이해가 안 되면요. 요거는 그냥 암기해도 됩니다. 자, 요거 토지 등기부지요. 토지 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각구 을구는 상난입니다. 상난 각구나 을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에 등기합니다. 요거는 뭐라 하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로 실행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등기사항 열람과 증명. 자, 그건 아까 우리 돕혀서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옆 페이지에 보면 보존기간 나오지요. 자, 보존기간 나오는데 이 보존기간은요, 이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잠깐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요. 자,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자, 우리가 등기부와 이때 등기부는 광의의 등기부도 들어갑니다. 등기부 있죠. 와, 등기부 요거는 무슨 보존이냐? 영구보존장부입니다. 영구보존임이에요. 광의의 등기부가 뭐냐? 앞으로 배울 거예요. 광의의 등기부는
자,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신탁 원부, 도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슨 등기부다? 광의 등기부예요. 그럼 폐쇄 등기 기록, 요거 그 밑에 나오죠. 폐쇄 등기 기록, 폐쇄 등기 기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폐쇄 등기 기록이 뭐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현재예요. 우리 현재는 카드식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죠. 현재는 무슨 등기부다? 전산 등기부입니다. 자, 그러면 카드식 등기부를 지금 현재는 전산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 옮겨 적지요. 그러면 여기에 전산 등기부가 돼요. 그러면 이 전산 등기부에 뭡니까? 전산 이기를 합니다. 전산 이기. 자, 전산 이기란 뭡니까? 전산으로 여기 옮길 일자입니다. 옮겨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전산 이기 합니다. 그럼 이 전산 이기 하면 전산 등기부가 무슨 등기다? 현재 효력 있는 등기지요. 효력 있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니까 뭡니까? 요걸 뭡니까? 폐쇄 등기 기록해요. 폐쇄 등기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폐쇄 등기 기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아, 그렇지 않죠. 잘못 옮겨서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무슨 보관이다? 영구 보관입니다. 영구 보관이고, 그리고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폐쇄 등기부에 등기 사항 정명서의 발급과 또 열람이 가능하지요. 잘못 어디서 봐야 되니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결국 일로 다 가지요. 일로 다 가니까 뭡니까?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우리 그걸 무슨 등기부라 한다? 광의의 등기부라 합니다. 자, 광의의 등기부예요. 여기 폐쇄 등기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폐쇄 등기 기록이 있죠. 카드식 등기부는 현재 등기로서는 효력은 없지요. 효력은 없더라도 뭡니까? 잠정적인 효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광의 등기부예요. 요 5가지.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한 번씩 물어요. 다음 중 넓은 의미의 등기부가 아닌 것은 1번 매매 목록, 2번 공동담보 목록, 3번 신탁원부, 4번 도면, 5번 이의신청 서류 편철장. 그럼 답이 5번이지요. 5번입니다. 자, 요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신탁원부, 도면, 폐쇄 등기부, 광의 등기부예요. 등기부와 광의 등기부는 영구 보관입니다. 영구 보관이고, 그 다음에 이게 10년짜리 보관하는 장부가 있고요. 5년짜리 보관하는 장부가 있고 1년짜리 보관하는 장부가 있어요. 5년짜리는 주로요. 이 앞에나 중간에 보면 신청이란 말이 나와요. 뭐 신청이나 신청 정보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청이란 말로 하면 대개 5년입니다. 그리고 1년짜리는요. 성질상 빠른 거예요. 성질상 빠른 게 뭡니까? 통지, 열람, 정명, 과세 이런 것은 몇 년짜리다?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안 본 거는 몇 년 하면 돼요? 10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 외웠죠? 자, 다시 할게. 영구 보존자금부는 뭡니까?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지요. 그 다음에 5년짜리는 신청 정보, 신청이 붙는 거고 1년은 성질상 빠른 거지요. 통지, 열람, 정명, 과세고 안 본 거는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장부의 보존을 외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복 등기 기록에 정리 나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렇게 생각합시다. 중복 등기 기록은. 자, 그리고 그 밑에 있지요. 중복 등기의 정리 절차 나오는데 제일 밑에 법에 보면 25회 때 시험 나왔죠.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거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우리 뒤에 보면 상당히 작은 글씨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정도를 다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하는 것 정도만 해봅시다. 자, 중복 등기 기록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토지에만 적용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만 적용돼 있다? 토지에만 적용이 있어요. 중복등기기록은 토지에만 적용이 있습니다. 적용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수개의 등기 기록에 중복하여 된 등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수개의 등기 기록에 중복하여 된 등기를 처리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냐 봅시다. 세 번째, 동일인 명의입니다. 동일인 명의. 자, A 등기 기록에 갑이 8월 10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요. 그 다음에 B 등기 기록에 갑이 8월 20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요. 자, 그럼 동일인 명의로 뭡니까? 등기 기록에 중복해야 된 거죠. 그러니까 수개 등기 기록에 중복해야 된 등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선등기 기록 존치입니다. 존치고 후등기 기록을 만다 폐쇄합니다. 자, 선등기 기록을 존치시키고 후등기 기록을 만다 폐쇄합니다. 근데 후등기 기록에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상권, 전세권자, 임차권자 입장에서는요. 후등기를 믿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럴 때는 뭡니까? 후등기 기록 존치, 선등기 기록을 만다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그 다음에 요 동일인 명의일 때는요. 여러분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 무슨 명의일 때는 동일인 명의일 때는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다른 명의입니다. 서로 다른 명의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등기 기록에 갑이 8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고요. 그 다음에 B 등기 기록에 을이 8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역시 이것도 뭡니까? 선등기 기록 존치, 선등기 기록 존치, 후등기 기록을 만다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근데 요 후등기 기록에요. 원시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보존등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뭡니까? 후등기 기록 존치, 선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자, 폐쇄하고. 자, 됐죠? 그리고 서로 다른 명의일 때는요. 이 지방법원 허가이지요. 요거는 세모입니다. 이거는 이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요.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워낙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중복 등기 기록은요. 중복 등기 기록은 실체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봐요. 이거 선등기록 존치 후등기록 폐쇄잖아요. 자, 폐쇄인데, 자, 실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은 이 사람이 뭡니까? 그렇다고 이 등기록만 폐쇄된 거지. 누가 땅 주인인가 그건 판명 안 해요. 만약 이 폐쇄되는 자가요, 소송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어떻게 돼요? 진짜 땅 주인이 뭐니 판명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요 폐쇄된 등기록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 등기 기록은 등기 기록을 정리하는 거지. 누가 땅 주인인가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스스로 뭡니까? 중복 등기 있지요. 스스로 중복 등기 것을 폐쇄 신청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아까 요거 선등기록 존치 후등기록 폐쇄지요. 선등기록 내가 이게 잘못됐다. 스스로 이거 선등기록 존치된 게 잘못됐다. 내가 스스로 폐쇄하겠다. 그거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자, 7번째. 아까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다 했지요. 등기기록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사 시험에는요, 요 정도만 하시면은요, 저 뭡니까? 그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 시험 나오는 정도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요걸 잠깐 한번 보면은, 자, 한 가지만 정도 이제 보충을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가요, 사일로, 비각, 유류 저장 탱크, 자, 고정식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하고 자, 그 다음에 유리저장 탱크, 사일로, 비각, 그 다음에 도로, 방조제, 하천, 개방형 축사. 자, 이런 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등등등등 몇 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등기가 돼요. 자, 그런데 자,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주유소의 캐노피, 급유 탱크,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 토굴, 교량, 터널, 양의장. 자, 이런 것 등등은요, 등기돼야 안 돼요. 등기 안 됩니다. 등기 안 돼요. 이런 거 시험 한 번씩 나와요. 자, 사일로 있죠. 사일로가 뭐냐? 우리 그 국도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큰 뭡니까? 이렇게 지방도로 보면 이렇게 급유, 여기에 사로 같은 거 이런 걸 막 저장하는 큰 탱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사일로로 합니다. 그런 것은 등기됩니다. 비각은 뭐냐? 비석이죠. 자, 이 비석이 이렇게 있으면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름드리 정자 같은 거 세우지요. 이런 것도 등기됩니다. 자산적 가치 있잖아요. 그럼 유류지장 탱크 등기됩니다. 자, 울산에 가면 큰 유류지장 탱크 있잖아요. 그런 건 등기됩니다. 그래, 농업용 고정실 온실 있지요. 유리온실. 우리 저 난초 같은 거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난초 같은 거 키우면 스프링쿨러 시설, 냉난방 시설 통해서 어떻게 돼요? 뭐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뭡니까? 등기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등기되고 방조제 등기되고 하천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하천도 이제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우리가요, 하천도 요 단일 문제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하천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하천하고 또 무슨 하천이 있느냐?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자, 국가하천, 지방하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천은 기본적으로 등기된다 봐야 돼요. 등기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본적으로 등기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건 다 등기돼요. 등기되는데 주의할 것은 뭡니까? 용익적 권리 있지요. 용익적 권리가 뭐가 있느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있지요. 지역권. 이런 것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는 용익적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있죠. 등기됩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 그 소 같은 거 있죠. 소를 있으면 이게 소를 다 집어넣고요. 이게 축사 만들고 이게 소 여물통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컨테이너 형태로 이렇게 뭡니까 하잖아요. 먹이주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먹이줍니다. 이런 걸 개방형 주스라고 합니다. 이게 등기됩니다. 요거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등기됩니다. 사일로, 비각, 유류제장 탱크, 농업용 고용실, 유연실, 도로, 방조제, 하천, 개방역 이런 건 등기됩니다. 자, 그런데 주유소의 캐노피가 뭐냐? 여러분, 주유소의 캐노피는요. 우리 여기에 보면 주유기가 이래 있죠. 주유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덮으시 하는 거죠. 이런 걸 주유소의 캐노피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은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급유 탱크 등기 안 되고, 자, 단순히 기름 넣는 탱크 있잖아요. 등기 안 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쉽게 철거돼요, 쉽게 철거 안 돼요. 쉽게 철거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터널, 교량, 토굴 등기 안 되고, 양의장도 등기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지적할 때 양의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육상에 있어야 되죠. 육상. 지목할 때. 자, 양의장도 등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등기되는 것하고 등기 안 되는 것 있죠. 한 번씩 시험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첫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